안녕하세요. 볼런티어 클럽입니다. 처음에 단체 이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 V클럽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사전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본 교육은 떡볶이 체험과 나눔, 다문화 활동, 환경미화, 가정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원봉사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이타성, 무보수성, 지속성, 자발성 이렇게 4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무지자. 이타성은 남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혜자라고 클라이언트, 대상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봉사, 노동하는 봉사활동이 많았습니다. 봉사자는 힘들지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정과 보상이죠. 하지만 최근의 봉사활동은 수혜자뿐 아니라 참가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학교, 직장에서 필요한 봉사 시간을 이력서에 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위하는 이른바 선의의 이기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봉사 현장의 상황을 놓고 봉사활동을 남을 위해서 하면 3차원, 나를 위해서 하면 4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차원적인 표현입니다. 무보수성입니다. 봉사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 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봉사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식비 등을 제공하면서 봉사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유사한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지속성입니다. 봉사활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봉사자에 따라서 봉사활동의 지속시간이 다양합니다. 어떤 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와서 전화나 문자를 받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자마자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봉사자는 평생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입니다. 봉사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봉사자들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개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봉사활동의 원칙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변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봉사 질의응답입니다. 봉사자인가, 손님인가? 이 부분은 봉사활동을 온 참가자들이 너무나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현장의 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워커나 지도교사,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봉사자들이 그 기관의 손님들처럼 여유있게 소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봉사 담당자가 요청하는 업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주면 그날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몇 시에 끝나요? 다른 곳은 빨리 맞춰주던데요. 여긴 안 끝나나요? 봉사 종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선진국의 마인드도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을 멋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봉사활동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관의 활동은 정해진 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거나 물품을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물품 전달과 사진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수혜자들인 대상자들은 매번 봉사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낯선 사람의 방문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가능하면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라도 촬영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보고서에 전달하는 모습을 넣어서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문 시 대상자와의 사진 촬영은 필요시에 진행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1 대상자들의 집은 어떻게 찾아갈까요? 대상자의 집을 찾아갈 때 주로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인 카카오 맵이 한국에서는 쉽습니다. 지도를 간단히 보면 주소를 먼저 입력하고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핸드폰에서 켜 놓으면 내가 이동할 때 그대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출입구가 어디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해서 대상자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활동 후에 1365나 VMS의 실적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출근부나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또박또박 전산 입력 담당자가 알아보기 쉽게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전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실적 등록이 어렵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선상 신청을 하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나중에 연락을 취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적 등록 항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실적 등록을 다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왜 이렇게 봉사자가 많냐고요? 봉사자가 적냐고요? 보통 봉사활동마다 적절한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봉사 신청을 한 예비 봉사자가 봉사 당일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쇼죠. 노쇼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문제가 되는 노쇼가 봉사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사 활동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참여한 봉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본인의 사전 연락 없는 결석으로 인해서 정말 참여를 하려고 하는 봉사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 참가자 신청을 많이 받아서 그중에 누가 올지 100%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일에 참석하는 봉사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사 당일 참여 봉사자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 낮은 저차원의 사람들이나 하는 노쇼를 근절하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높은 의식 수준을 봉사활동에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중품은 어떻게 관리해요? 보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의 기중품인 핸드폰이나 지갑 등은 꼭 간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무실에 맡겨놓고 활동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분실한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볼런티어 클럽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